이거 아무리 이거 8월 달에 기간이 많이 남았다고 해도 3거래 동안 이렇게 다이렉트 급등을 하면 그것도 반도체 탑2가 올라와 주면 8월의 전략, 뭐 수정이랄까요? 전략 전망에 있어서 좀 고민해 봐야 되거나 변경이 있을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문의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시장에서 어, 심리적으로 악재 그리고 이때 흔들릴 때 여기서 7월 달에 흔들려 내려갈 때 주목할 것이 뭐였냐면 환율이었거든요.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었고 동시에 항생지수를 보시면 급락이 나왔었고 그런데 항생지수의 강한 반등? 또 이 정도 반등 가지고는 뭐 전저점 반등 누구나 기술적으로 나올 수 있는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지 이게 완전히 전환됐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원달러 환율 지금 구간에서 환율이 완전히 꺾였다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워낙 강해서 그렇죠? 시장 지수 바뀌는 거 아니냐. 우선은 선물 지수를 보면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면서 치고 나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고점, 이 직전 고점이 넘어가면 네, 그 방향 봐야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장중에 그래서 대응한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점이 넘어오면서 하방에 대한 단기 급락 리스크는 일단 줄어듭니다. 확률적으로 확 줄어드는 거죠. 왜 시간을 벌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이렇게 좀 볼까요? 현재 이슈 악재는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에 따라서 내수 경기 위축이 나올 거 아니냐 우려 등 전 세계적으로 소비 둔화 우려가 있다라는 점. 물가 상승이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이 얘기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개가 복합적으로 나오면 향후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테이퍼링 저는 걱정 안 한다겠습니다. 어차피 테이퍼링 해봐야 끄떡없다. 왜? 첫금 인상 한 거 아니니까. 첫금 인상 할 때까지는 무조건 대세 상승장이다. 저는 이번에 하락이 온다면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인식하자고 몇 번 얘기했습니다. 브리핑에도 대형 우량주도 저점 잡을 위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올 듯 하더니 안 오고 돌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 일단 이슈를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한 확률을 한번 볼까요? 먼저 양음입니다. 근데 지난달에 종가 저가가 생겼습니다. 423.91 종가 저가. 종가 저가가 생겼다는 얘기는 변동이 나오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이 양봉의 시가까지 회귀 터치를 해준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내용 하나 또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양봉의 시가를 음봉의 종가가 깼습니다. 양봉의 시가보다 양의 시가보다 음의 종가가 더 낮아요. 그 양의 시가가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이런 모양이 되잖아요. 이렇게 양음으로 나오는 구간을 전환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전환점 구간 이후에는 방향성은 양음의 고점을 넘어가기 전까지는 오르고 내리고 하더라도 하락의 변동이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보시죠. 이렇게 말입니다. 보시면 양음,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락의 변동추이가 나옵니다. 양의 시가를 깨니까 그 다음에 반등이 아래꼴 달고 반등이 나왔다 하더라도 계속 하락 변동이 나옵니다. 양의 시가를 깨니까 반등이 나오더라도 하락 추이가 형성됩니다. 여기도 보시죠. 중간중간. 여기 보면 양 시가를 음의 종가가 그럼 하락 변동이 나오는 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양의 시가를 깨고 음으로 나왔는데 바로 그 다음 달에 내려가지 않고 이 양음의 최고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뭐다? 내려갈 거 우기지 말고 방향을 양음의 고점 넘어가면 무조건 위로 붙어주는 겁니다. 더 상승의 힘이 남아있다. 그럼 이런 식이죠. 여기 보시면
여기도 있습니다. 양음, 양의 시가를 깨고 음봉으로 툭 내려왔어. 근데 결국 올라와서 요 고점을 넘어갔어. 그럼 한 달 더 상승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추가 상승이 나오죠. 이런 것처럼. 그럼 지금의 위치로 한번 볼까요? 가까운 근래로. 여기서도 보시면 양음 깨져서 내려와서 내려갈 것 같았는데 아래 꼬리만 달고 다시 올라와서 이 양음의 최고점이 여기를 넘어섭니다. 오르고 내리고 더 여전히 있는 거죠. 그다음 양봉의 시가를 깨니까 양음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곳쯤 넘어가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반등이었다가 내려갈 수 있는 하락 변동을 인정하고 방향성은 여기로 기준점을 잡는 겁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양음이 한번 지난 10월에 나왔는데 여기서 당연히 더 내려갔다가 올라와도 되는데 안 내려가고 바로 이 고점을 넘어갔거든요. 그러면서부터 굉장히 강한 상승 장세가 나오는데 지금 양음이 나와서 전환점으로 꺾였는데 이 양음의 고점을 넘기 전까지 하락 파동이 유리한 건데 넘어서면 어떨 거냐? 그러면 좀 더 추가 상승 랠리 인정. 그것이 좀 더 갈지 계속 갈지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제 전략은 현재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 기관들의 수급, 그리고 강한 상승 장세 방향에 대해서 저점 터닝이다. 8월의 최저점이다. 확정은 못합니다. 순리대로 갑니다. 양음의 고점이 넘어서면 양음의 오르고 내리고 전환점 하락 파동이 나와서 좀 더 내려갈 수 있는 구간이 일단 사라지는 겁니다. 어딜 넘어가면 양음의 고점을 넘어가기 전까지는 올라갔다가 언제든지 8월 달에 이 꼴이 달린 양봉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넘어서면 6월 달과 7월 달의 고점 최고점 6월인데 이 자리를 넘어서면 추가 상승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열어두고 그렇게 되면 뭐예요? 종목 장세가 여전히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종목 장세 종목 담아야죠. 오늘부터라도 담아야죠. 일정 부분. 현금은 100% 갖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현금은 100% 갖고 있을 필요성 없고 저 같은 경우는 70%를 지금 주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를 현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투자 전략에 있어서 참고해 보시고요. 시장 전략 굉장히 바른데 이때 당시 특이했던 것이 제가 코스피에서 얘기했지만 시가고가 종가저가 함부로 나오는 거 아니라고 했거든요. 결국에 3265.99 회복해줬고요. 여기 개파락 나왔던 갭의 회기자리 보시면 선물지수로도 얘기해드렸죠. 이 갭 회기갭이다. 갭 다 회기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봐야죠. 남은 건 여기인데 여기 갭인데 여기까지? 자, 다음 주 옵션 만기 때까지 시장 전망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고점이고요.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추세. 그리고서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렇게인데요. 자,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 이러는데 이런 상황이죠. (440은) 전문가님이 투자 전략상 지수 전략상 옵션 만기 8월 10 다음 주 목요일 날까지는 넘지 못할 거라고 전망을 해주셨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현재 오늘 개인들이 콜옵션이 344억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외국인도 278억. 과연 진짜 개미일까요? 오늘 과연 저게 진짜 순수 개미일까요? 포지션 플레이상? 오늘 당일에 개인이 저렇게 많이 삽니다. 말이 될까요? 가짜 개미 아닐까요? 외국인들은 지금 콜 매도를 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어쨌든 뭐 시장 전략상 지수 상승 전고점 넘어버리면 종목 대응 적극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랠리 붙어야 됩니다. 지수가.
흔들리더라도.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오늘 미결제 약정이 급증하면서 지수가 상승했다. 이 미결제 약정이 감소할 때 지수가 어느 정도까지 눌러주는 걸 보고 상황 판단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포지션 플레이상 외국인들을 떠나서 미결제 약정의 추이를 보면 440 만기 날까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으로는 420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저점 안 깬다는 얘기예요. 이 직전 저점 420 요거 안 깬다는 얘기예요. 423. 그러니까 여기는 다음 주 목요일 날까지 다음 주 금요일까지도 내려가서 깨질 가능성 없습니다. 거의 제로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남은 건 440을 넘어갈 거냐인데 그 또한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유인즉 제가 보건데 삐리리비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이게 뭐가 보이죠? 저한테 시고조정 이번에 ETF 교육 받으신 분은 알 겁니다. 네, 맞습니다. B형입니다. 이 직전 고점 넘어갔으니까 좀 더 가더라도 다시 내려옵니다. 지수는 전 가두리로 보겠습니다. 가두리라는 표현이 뭐냐? 결국 등락하는 박스란 얘기입니다. 굴곡 박스. 가만히 있었더니 결국 뭐예요? 다시 430대 초반이구만. 이번에 미결제 약정을 해석해보면 다음 주 옵션 만기 때까지 440을 넘어서기보다는 여기서 올라왔으니 이렇게 이 추세 속에서 그죠? 이 추세 속에서 요 공간이 보이지 않습니까? 요 공간. 이 공간으로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마무리될 440의 최대 상단의 저항 그리고 437 이것이 이번 옵션 만기 그리고 저점 423은 막혀 있다. 그래서 430을 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오늘 상승했던 캡까지. 그래서 계속해서 지수 상승 랠리보다는 좀 더 가둬놓고 흔드는 구간. 단 이 최고점을 넘어서면 그때는 6월달 직전 고점 넘어서면 전략 변경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략 변경보다는 오늘 단기 수급이 파생시장에서 워낙 강하게 나와서 오늘 상승이 온전하게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수급상 오늘 1조 5천억의 선물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것도 미결이 감소하면서 다시 또 다 눌러줄 만한 최소한의 이 직전 고점대인 433 정도까지는 눌러줄 수밖에 없는 구간들이 있다라는 점,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투자 전략 시장 시황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8월 하나 둘셋 1, 2, 3에서 잉태형 나와서 변동, 잉태형 나와서 변동. 여기가 잉태형이거든요. 추가 설명드리면 이게 잉태형, 이게 잉태형. 결국 잉태형 대비해서 종가 대비 밑으로 3%, 위로 3%를 얘기했거든요. 계산 때려주겠습니다. 이날 종가가 4,232, 3,232. 이날 종가가 3,232. 3,232. 마이너스 3%는 3,153. 마이너스 3%일 때는 3,135. 플러스 3%일 때는 3,232. 323이잖아요. 플러스 3%일 때는 3,328. 야, 3,328이면 최고점인데. 3,328. 반드시 와야 돼요. 잉태형이 나오고 나서 여기서 첫 번째 잉태형 자리에서 아래로 3% 위로 3% 과연 어디가 올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라 여전히 이 구간 정말 변죽 부리는 굴곡 박스의 극치 최고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시장의 방향성보다는 여전히 탐색하는 구간.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를 갖고 또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삼성전자의 포인트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삼성전자 제 전망에서는 이 전저점 깨질 거다. 깨졌는데 너무합니다. 이 저점이 78,400원인데 78,100원 살짝 깨고 바로 급등 나오는데 이거 이 자리에서 잡을 수 있는 사람
용자 인정. 저는 못 잡아. 왜? 나는 이걸 기다렸거든. 76,000원을. 거기 내려오고 하면 잡으려고 하는데 여기 바로 코앞에 76,000원 올 수 있는 자리에서 7만 전저점 살짝 깼다고 78,100원에 잡아가지고 이걸 먹을 수 있어? 난 못 먹어. 저는 뭐 사실 못 먹는 거 못 먹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어떻게 되냐? 이 고점에서 그죠? 이 저점에 피보나치 그리면 38.2가 85,000이거든요. 요 기본점 85,000대까지 상승을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거 올라갔다 눌렀다 올라갔다 눌렀다 하다가 이 구간까지 가면 여기서 멈춘다가 아니라 거기쯤 갈 수 있는 구간까지는 끌고 올라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좀 주목해야 되겠는데, 야,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는 좀 더딥니다만, 그래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60가구 120이 데드코스 나온 자리를 장악하면, 저는 장악하기 전까지는 쉽게 안 볼랍니다. 장악하면 완전히 장악하면, 야, 이거 잡았다. 반도체 두 개 자리 잡았네. 라고 하겠지만, 지금 외바닥에서 기술적 반등 나온다 해서 너무 서둘러서 뭐 가네 안 가네 일단 보류. 일단 보류입니다. 가네 안 가네 전략을 세우지 않겠습니다. 저점 매수 저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했지만 전저점 깨질 거다. 내 말이 맞았죠? 깨진다. 근데 깨지자마자 기술적 반등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지만 제가 예상했던 저점 매수 구간 10만 원대 아직은 더 남았는데 안 오고 돌린다면 기다립니다. 매수하고 싶어도 그 다음 외바닥 이후에 쌍바닥을 만드는 과정을 보고 전략 대응을 세워도 반도체는 늦지 않는다. 전 이렇게 봅니다. 오늘 이제 반도체에 대한 얘기들 너무 많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 샀어 안 샀어. 저는 안 샀다. 산 사람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샀어 안 샀어 물어봤을 때 사신 분은 알아서 하시는 건데 저는 안 샀으니까 고민이 됩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나도 고민이 되는데 나에게 물어보면 내가 대답을 해줄 수가 없겠죠? 지금은 저는 철저하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관망 자세. 간다 안 간다 했을 때 무조건 가는 건 맞는데 더 저점 매수 기회를 줄 거냐 안 줄 거냐 물어본다면 관망 자세. 가는 거는 어차피 이 경기 부양책이 끝나는 그 날 때까지 첫 금리 인상할 때까지 고고싱입니다. 그건 당연한 건데 지금은 뭐 철저하게 저점 매수 타이밍을 유도리 있게 좀 더 기다려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반도체의 상승이 워낙 빠르게 나타나면서 시장 분위기에 급반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투자 심리를 식어갔던 투자 심리를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점, 그래서 대형주 장세의 힘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는 흐름을 비춰주고 있다라는 점, 이게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역할이 되겠죠. 자, 시장 지수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까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저는 이 세기형을 봤는데요. 이 세기형, 그렇죠? 이 세기형에서 쉽게 이탈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기형에서 누르고 하다가 이 지난달이죠. 7월달 양봉의 시가 자리를 지키고 반등 나오는데요. 언제든지 7월에 시가가 이탈되면 이런 단기 하락은 피할 수가 없으니까 7월의 시가 자리 1030포인트를 무조건 지지하는지 지킵시오. 지지를 하면 계속 종목 대응하고 가는 거고요. 지지 못하고 올라가다가 툭 하고 깨면 그 시점에서는 일단 튀어. 조심이야. 변동이야. 단기 하락이 나와. 주목할 기준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성투하시기 바랍니다.